비가 내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손에 쥔 편지가 물에 녹아내리며 내 결혼 생활의 끝을 알렸고 그 순간 강바람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이게 끝이야. 지훈아라는 내 속삭임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려 할 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비에 젖은 내 피부에 스며드는 그 온기가 잊힌 지 오래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가지 마세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울의 겨울밤, 한강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나, 28살의 한지은은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 오랜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무관심. 내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서 나는 강물 아래로 몸을 던지려 했다. 빗줄기가 내 얼굴을 때리며 눈물을 대신 흘려주었고 발밑에 강물이 검은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렸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우산을 들고 다가오는 그 여인, 수아. 그녀의 눈빛은 빛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내 차가운 손을 감쌀 듯했다. 수아는 25살, 부산에서 올라온 신입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짧은 갈색 머리와 큰 눈, 그리고 그 미소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조차 빛났다. 여기서 뭐 하세요? 비가 너무 세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 쌓인 슬픔은 너무 무거워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이며 손에 쥔 커피를 내밀었다. 이거 마시고 같이 걸을래요. 제 집이 가까워요. 나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안에는 나와 같은 상처가 스며 있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 강변길을 따라 걸었다. 빗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대신했다.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녀, 서울로 올라와 꿈을 쫓다 좌절한 날들. 저도 모든 걸 잃은 적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게 제 생명의 이유가 됐죠.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처럼 출렁였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잔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재즈 멜로디가 부드럽게 흘렀다. 수아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지은 씨, 이름이 예뻐요. 저는 수아요. 앞으로 친구로 지낼래요. 그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상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후 나는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따라갔다. 서울의 변두리, 좁은 골목에 숨겨진 그곳은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부산 바다 사진이 걸려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밤을 보냈다.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내 상처를 털어놓는 동안 수아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안아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일,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수아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밥끝,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등. 집밥 먹고 힘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소였다. 우리는 함께 출근길에 섰다. 그녀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나는 등. 아직 직장이 없었지만 이력서를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그날 수아의 손을 잡고 걸으며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서울의 아침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우리 둘만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희망은 아직 연약했다. 내 전 연인 민준의 전화가 다시 왔다. 지은아, 다시 만나자.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익숙한 아픔이 되살아났다. 나는 전화를 끊고 수아를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매일 만났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수아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녹였다. 그녀의 손길은 우연처럼 스치지만 매번 전율을 일으켰다. 어느 날 비가 다시 내리는 밤,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영화를 보았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내 눈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비쳤다. 수아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은 씨, 당신이 좋아요. 그녀의 고백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내 가슴이 뛰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손을 대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 키스는 비처럼 부드럽고 강렬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의 품은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을 돌고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아의 과거, 그녀가 숨기려 애쓰는 비밀. 부산에서 나도 누군가를 잃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상처의 깊이를 아직 알지 못했다.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우리의 사랑도 피어났다. 지은과 수아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매일 아침 수아의 원룸에서 깨어나는 지은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좋은 아침 수아의 목소리는 노래처럼 달콤했다. 우리는 함께 출근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책 냄새가 나는 그곳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했다. 수아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우리의 모습이 가득했다. 손을 잡은 우리, 한강을 걷는 우리.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했다. 민준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지은아, 네가 누군가와 사귀는 거 알아? 그 여자 때문에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독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수아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아는 알아챘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녀의 눈빛은 아팠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집착, 내 과거의 실수. 수아는 조용히 듣더니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후 우리는 더 깊이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가졌다. 여름이 다가왔다.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부산, 수아의 고향.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추억을 말했다. 여기서 자랐어요.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죠. 하지만 엄마를 잃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수아의 어머니는 그녀가 18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하고 그녀를 홀로 두었다. 서울로 온 건 도망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서 집이 생겼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수아야, 영원히 함께하자. 내 말에 그녀는 키스했다. 부산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우리는 시장에서 해물을 사 먹고 밤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친구들, 대학 시절 동기들이 우리를 초대했다. 작은 바에서 모인 그들 사이에서 나는 수아의 과거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첫사랑을 잃었다. 여자였다. 그 애는 가족 때문에 저를 떠났어요. 그 후로 사랑을 두려워했죠.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고 이제는 나예요. 떠나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더 단단해졌다. 지은의 출판사에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로맨스 소설 편집들.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의 주인공은 우리처럼 두 여인의 사랑 이야기였다. 수아는 커버 디자인을 맡았다. 이게 우리 이야기 같아요. 그녀의 미소에 나는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준이 출판사에 찾아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여자와 그의 외침에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수아가 달려와 민준을 밀쳤다. 나가세요. 그녀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그 장면은 나를 무너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울었다. 미안해, 수아야. 내 과거가. 수아는 나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사랑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길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 후 수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늦은 밤에 혼자 그림을 그리고 가끔 부산으로 전화를 했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나는 불안을 느꼈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오름이 우리를 위로했다. 손을 잡고 등산로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작은 집을 짓고 살자. 여기서 수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 수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아야, 돌아와. 그 사람과 헤어져. 발신자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가 내 관계를 알았대요. 가족이 반대해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에 첫 균열이 생겼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지만 수아의 눈빛은 흔들렸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제주도의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작년에 그 비가 내리던 밤처럼 서울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은과 수아의 관계는 제주도의 그 밤 이후 미묘한 긴장으로 물들었다. 수아는 아버지의 압박에 시달렸다. 매일 오는 전화,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말들.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눈빛에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그걸 느꼈다. 수아야, 나랑 같이 살아. 가족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출판사에서의 일은 바빴다. 로맨스 소설이 출간되었다. 표지에는 수아의 손길이 스며 있었다. 서점에서 책을 보며 우리는 잠시 행복을 되찾았다. 이 책이 우리처럼 끝나길 바래. 수아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책의 엔딩은 비극이었다. 주인공들이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는 이야기. 우연의 일치가 섬뜩했다.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로 나를 괴롭혔다. 익명의 계정에서 변태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지우는 견디기 힘들었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동료가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수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수아는 나를 안고 함께 싸워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 라고 말했다. 그날 밤 후 우리의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다. 몸과 마음이 얽히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수아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본 메모. 부산으로 돌아가. 그녀를 잊어. 그것은 그녀의 친구가 쓴 것이었다. 수아는 부산에서 온 제안을 받고 있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자리. 가족 근처에서 살라는 조건으로. 나는 물었다. 수아야, 왜 말 안 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려웠어. 당신을 잃을까 봐.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수아는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죽음 후 아버지의 무관심. 나는 항상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붙잡기 두려웠어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다를 거야. 선택해요. 나를. 수아는 울며 안겼다. 그날 우리는 더 강해졌다. 봄이 다시 피었다. 우리는 함께 이사했다. 서울의 한강 근처 작은 투룸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이 우리의 증인이 되었다. 이사 날 친구들이 도왔다. 수아의 대학 동기 미경이 와서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진짜 로맨틱해요. 우리는 웃었다.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다. 수아가 만든 비빔밥. 그 맛은 사랑이었다.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수아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는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왜 그래?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 해.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듣고만 있었다. 수아는 반항했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선택한 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는 떠났다. 수아는 무너졌다. 지은아, 미안해. 내 가족이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그 사건 후 수아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가끔 혼자 부산으로 내려갔다. 아빠를 설득해볼게. 라고 말하며 그때마다 나는 불안에 떨었다. 여름일,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수박을 먹으며 웃고 물놀이를 했다. 그 순간은 완벽했다. 그러나 수아의 핸드폰에도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이모. 집으로 오렴. 남자 소개시켜줄게. 수아는 전화를 끊고 웃었다. 농담이야.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가을, 단풍이 물들 때. 수아의 생일이었다. 나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케이크, 그리고 선물. 작은 목걸이, 영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고마워, 지은아. 당신이 내 전부야.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며 폭풍이 몰아쳤다. 수아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 이번엔 진짜 설득하고 올게. 그녀의 말에 나는 믿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빈 집이 나를 삼켰다. 수아가 부산으로 떠난 지 일주일. 서울의 겨울은 더 혹독해졌다. 지은은 매일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곧 돌아올기라는 짧은 문장들이 유일한 위로였다. 출판사에서의 일은 무미건조했다. 책터미 속에서 나는 우리의 로맨스 소설을 다시 읽었다. 그 엔딩이 예감처럼 다가왔다. 민준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직접 집 앞에 나타났다. 지은아, 그 여자 버려.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은 광기어 보였다. 나는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그는 잠시 사라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친구 미경이 위로해 주었다. 너의 사랑을 진짜야. 포기하지 마. 수아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지훈의 품에 안겼다. 아빠가 받아들였어. 이제 괜찮아.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에 어둠이 스쳤다. 우리는 새해를 함께 맞이했다.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키스했다. 올해는 우리 해. 그러나 그 약속은 깨지기 시작했다. 본문은 벚꽃 시즌널. 수아의 스튜디오에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거부했다. 너의 스타일이 너무 감성적이라서. 그 말은 수아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지우는 그녀를 기다리며 저녁을 데웠다. 쉬어, 수아야. 하지만 수아는 이게 내 일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작은 다툼이 시작되었다. 여름일, 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들었다. 수아는 부산으로 자주 내려갔다. 프로젝트 때문에 라고 했지만 지우는 의심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수아야, 돌아와. 가족이 기다려. 아버지의 글씨. 그리고 그 관계 끝내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대면했다. 수아야, 솔직히 말해. 부산에 다른 사람이 있어. 수아는 울었다. 아니야. 그냥 압박이 커.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대. 진실일까? 지우는 믿고 싶었다. 우리는 화해했다. 제주도로 다시 여행을. 바다 앞에서 맹세했다. 이별 안 해. 하지만 가을, 폭풍이 왔다. 수아의 아버지가 위중했다. 그녀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지우는 따라가지 못했다. 회사 마감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수아의 메시지. 아빠가 깨어났어. 나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일주일, 한 달.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겨울, 눈이 내렸다. 지우는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수아의 선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다. 전화했다. 돌아와, 수아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아, 미안해. 나 결정했어. 가족 곁에 있어야 해. 그 말은 칼날이었다. 지우는 무너졌다. 왜 우리 사랑은 뭐였어? 수아는 울며 말했다.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이야. 아빠가 나 없인 못 살아. 배신의 아픔이 밀려왔다. 지우는 강다리로 갔다. 작년 그곳도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포기하지 않았다. 수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수아의 이별 후 지은의 세계는 무너졌다. 서울의 겨울은 끝나지 않는 슬픔처럼 느껴졌다. 출판사에서 사직했다.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상사의 이해에 감사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빈 아파트, 수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 화분님, 그리고 냄새. 매일 울었다. 친구 미경이 찾아왔다.
지은아, 강해져. 그녀가 돌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수아의 소식은 끊겼다. 부산으로 간 그녀. 소셜 미디어조차 업데이트 없었다. 지은은 부산으로 갔다. 작은 마을, 수아의 집.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이 열리고 수아의 어머니, 아니, 이모가 나왔다. 수아는 지금 없어.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가지 마. 네가 우리 딸을 망쳤어.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때론 포기하는 것.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사는 본문은 지은은 글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를 로맨스 소설, 하지만 비극적 엔딩. 출판사에 보냈다. 좋아요. 내주세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가슴이 아파요라고 리뷰했다. 수아의 연락이 왔다. 책 팠어. 미안해. 지은은 답했다. 행복해요. 용서의 시작이었다. 여름일, 지은은 제주로 이사했다. 푸른 바다 앞에서 카페를 열었다.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 손님들이 왔다. 그중 한 명, 젊은 디자이너.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했다. 가을, 수아가 제주에 왔다. 지은아, 나 후회해.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아버지는 회복되었지만 가족의 압박은 여전했다. 돌아가게. 이번엔 진짜로. 지은은 미소 지었다. 늦었어. 하지만 친구로. 그들의 재회는 아팠지만 치유였다. 제주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지은의 카페는 인기였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 그들의 이야기가 지은을 채웠다. 수아와의 만남 후 그들은 편지로 소통했다. 부산에서 디자인해. 내 책 커버 그려줄게. 수아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그러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제주에 왔다. 지은아, 아직 사랑해요. 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하고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 사건은 지역 뉴스가 되었다. 작가 한지은, 스토커 피해. 수아가 달려왔다. 괜찮아. 그녀의 품이 지은을 지켰다. 그날 밤 제주의 별 아래서 그들은 이야기했다. 나 아직 사랑해요. 수아의 고백. 지은은 나도라고 답했다. 재결합이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수아는 부산과 제주를 오갔다. 가족을 설득하며. 겨울, 눈 내리는 제주와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해요. 우리의 시작. 맹세했다. 새해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수아는 제주의 스튜디오를 열었다. 디자인과 카페가 어우러진 공간. 손님들은 로맨틱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아의 가족 문제가 터졌다. 아버지가 헤어져라라고 편지했다. 수아는 울었다.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은 함께 부산으로 갔다. 대면. 저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어머니도 비슷한 사랑을 했어. 하지만 세상이 고백이었다. 수아의 어머니는 레즈비언이었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화해의 시작. 본문은 제주 벚꽃 아래서 그들은 여행했다. 작은 섬들 손잡고 사랑은 깊어졌다. 지은의 두 번째 책 출간. 이번엔 해피엔딩. 민준의 최후. 그는 체포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여름일, 바다에서 수영일. 웃음소리가 메어리 쳤다. 가을, 수아의 임신일. 아니, 입양 계획다. 우리 아이 키우자. 겨울, 제주의 눈. 가족이 모였다. 수아의 아버지가 왔다. 미안했다. 포옹음. 새로운 시작들. 카페는 확장. 그들의 사랑은 영원. 그러나 작은 시련. 수아의 건강 문제. 안초기. 지은은 곁을 지켰다. 치료, 회복돼. 본문은 수아 회복돼. 제주 오름 정상에서 사랑해요. 여름일, 입양 아이 맞이. 작은 가족다. 가을, 책 투어. 그들의 이야기 공유. 겨울, 1주년. 한강으로 돌아감. 여기서 시작됐지.